안녕하세요, 김치현입니다. 20대 분들 주목! 과연 첫 차로 내 친구들은 어떤 차를 많이 타는지, 혹은 내 아들 녀석한테 어떤 차를 사주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차량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순위가 지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티어는 독보적입니다. 바로 아반떼 들입니다. 아반떼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대 모두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반떼 AD와 CN7 모델이 당당하게 1티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반떼 AD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800만 원 선, CN7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선으로 아마 생각하셨던 예산의 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적거나 많거나를 떠나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아반떼로 많이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3티어에도 보시면 아반떼 MD가 또 있습니다. 이걸 보면 20대 분들은 첫 차로 거의 스타트를 아반떼를 한 번씩은 무조건 겪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면허를 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작은 차를 선호하긴 하지만 경차를 피한다면 아반떼만큼 괜찮은 차가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면에서 딱 보면 이길 차가 없습니다. 너무 독보적으로 예뻐요. 비슷한 차종으로는 K3나 SM3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 티어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추천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탈 차는 아반떼로 가는 것 같습니다. K3나 SM3가 순위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차량은 아닙니다. 차량 성능 면에서도 너무나 좋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에요. 순위에서 없다 보니까 다른 아반떼들과 비슷하게 연식이나 주행거리를 맞춰 가시더라도 금액대가 최소 100만 원 정도는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순위에는 없어도 구매하실 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티어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차량일 것 같습니다. 경차들이 드디어 올라왔네요. 인기 많은 스파크와 모닝이 올라왔습니다. 레이가 왜 빠졌지? 하고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대의 예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보태면 CN7 같은 아반떼로 넘어갈 수 있어서 보통 첫 차로 스타트로는 많이 넘어가지 않는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요즘 핫한 캐스퍼가 또 있죠. 캐스퍼는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1,300만 원에서부터 1,500만 원대까지는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레이와 비슷하게 거의 CN7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 보통은 아반떼로 넘어가는 것 같네요. 그런데 1,500만 원 선이면 솔직히 괜찮은 차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래도 3 시리즈도 가능하고요. C클래스도 가능하고 차가 조금 작다 싶으면은 솔직히 5 시리즈도 가능하고 E클래스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중고차의 묘미인데 근데 그 돈 씨를 하다 보면 솔직히 좀만 더 보태면은 더 큰 차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레이나 캐스퍼 같이 1,000만 원대가 넘어가는 차량들은 거의 이 순위에서 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죠.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차량들 모닝과 스파크는 신차급 차량들이 아닙니다. 딱 접근하기 편안한 금액대들인데요. 모닝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 선,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4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대다 보니까 부담 없이 첫 차로 시작하기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많이 타신다면 경차보다는 조금 더 큰 준중형이나 중형으로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차는 언제 적합할까요? 복잡한 시내 주행 운전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갈 일이 많거나 주차가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는 경차만큼 좋은 차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경차 차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요즘에는 경차 전용 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하기가 정말 좋아요.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할인까지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생각한다면 딱 좋지 않을까요? 4티어부터는 차량들이 조금 커집니다. 1, 2, 3티어는 주차나 운전이 용이한 작은 차량들이었다면 4티어부터는 운전을 좀 해본 느낌이 납니다. 차체 크기부터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중대형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초보 딱지도 뗐겠다. 큰 차로 레벨업 해야죠. 물론 첫 차로 4, 5티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좀 많이 드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의외로 4티어에는 그랜저 HG가 단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20대 후반인 분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앞전 티어들보다 차체도 크고 주유비도 꽤나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와 있죠. 그 이유는 아마 전체 티어들 중에서 가장 패밀리카스럽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고 가족이 생기면 조금 널찍한 2열의 공간이라던가 트렁크 적재 공간, 어느 정도의 승차감을 생각한다면 그랜저 HG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격대가 800만 원 선으로 1000만 원도 채 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승차감, 거주성, 적재성까지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 꼭 패밀리카가 아니더라도 큰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HG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HG 경우엔 굉장히 재밌게도 나이에 무관하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들 사이에서 항상 탑 10에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중고차 탑 10에 보시면 언제든지 항상 들어가 있는 게 HG입니다. 심지어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랜저 HG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5티어에는 4대의 차량이 올라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마 한때를 주름 잡았던 차량이라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소나타와 K5입니다. 보편적으로 20대 초반에 첫 차를 구매하실 때는 아반떼나 혹은 경차같이 조금 작은 차량들로 많이 선호를 했다면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20대 후반 기변할 때를 본다면 조금 더 큰 차량인 K5나 소나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층들 사이에서 디자인이 거의 독보적입니다. YF가 처음 나왔을 때도 너무나 잘 나온 디자인으로 인기였고 YF를 이기기 위해 나왔던 K5가 등장을 하면서 거의 독보적인 20대 층을 타겟했거든요. 혁신적인 디자인, 적당한 적재 공간, 작지 않은 크기, 그랜저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사항이었을 것 같습니다. K5가 처음 출시되기 전까지는 소나타가 거의 탑으로 독보적이었었거든요. 그러다 기아가 로체를 단종시키고 K5를 출시하면서 그 판도가 180도 바뀌었었죠. 약간 승부의 조은현 같은 스승인 소나타를 뛰어넘은 훌륭한 이창호 같은 K5랄까요? 작은 집이 큰 집을 이겨버린 거죠. 지금까지도 서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게 현재의 소나타와 K5 디자인이 정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경쟁 상대가 서로 되어주고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하기에 너무나 좋은 차량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고차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량들을 고민할 때 결코 빠지지 않는 게 소나타와 K5입니다. 총알이 없어도 K5와 소나타, 총알이 많아도 K5와 소나타로 선택하는 것 같네요. 가격도 부담이 없는 가격선입니다. 350에서 450만 원 선으로 가격은 경차급이지만 편의성, 거주성, 나름의 괜찮은 승차감을 놓고 본다면 1세대 K5와 YF 소나타가 있고요. 약간의 총알이 더 있다면 800만 원대의 LF 소나타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알의 여유가 있다면 화끈하게 2천만 원대의 K5 3세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2천만 원대의 K5를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의 부모님의 도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여기까지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순위였습니다. 지금부터는 10년 동안 이 업계에 몸을 담그면서 실질적으로 느꼈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5티어에 나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의 1티어는 K5 3세대였습니다. 아무래도 금액대가 조금 높다라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그 압도적인 디자인은 그 어떠한 차량도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출시된 소나타보다도 오히려 3세대 K5가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제 또래인 친구들 중에도 놓고 보면 차 못 탈래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은 답변을 받는 게 K5 3세대더라고요. 확실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K5 3세대가 거의 독보적이었고 여자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많은 게 모닝이더라고요. 오늘 리스트를 보면서 되게 의외였던 점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SUV들은 아예 어떤 티어에도 들어가 있질 않더라고요. 왜 20대 분들은 SUV는 선택하지 않으실까요? 제 첫 차는 기아의 리오라는 차였는데요. 여기 티어에는 뭐 명함도 못 내밀고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첫 차는 어떤 거였나요? 과연 여러분들의 차량은 몇 티어이신가요? 어떤 차량을 첫 차로 구매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같이 함께 추억을 남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30대 분들의 차량들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순위, 과연 겨울엔 어떤 차가 많이 나갈까? 여름엔 정말 까브리올레가 많이 나갈까?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차를 많이 탈까? 같이 궁금한 차량의 순위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빠르게 재밌는 주제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